짙어진 밤 공기를 가르는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총소리를 시작으로 그토록 고집스러웠던 아버지와 진돗개 사이에 어떤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려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감동 스토리와도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저처럼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우리 삶에 가장 큰 의미를 남기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죽음조차 넘어서는 영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몬태나의 작은 마을, 우리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이곳은 처음부터 평화로운 곳은 아니었어요. 울창한 숲과 드넓은 초원이 아름다운 만큼 야생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죠. 인간의 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어요. 옆집 윌슨 가족이 또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이 이번 달에만 3번째 가족이었죠. 코요테가 그들의 닭장을 습격해 5마리나 잃었다고 해요. 결국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나 봐요. 우리 마을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흔했어요. 코요테, 늑대, 심지어 퓨마까지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면서 가축들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이웃들은 하나둘씩 도시로 떠났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이 이 땅을 일구고 지켜왔다고요. 아버지의 인생 모든 추억이 이 집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2개의 눈을 발견했어요. 퓨마였어요. 우리 집 마당을 서성이며 먹이를 찾고 있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어요. 아버지를 부르자 재빨리 일어나 창가로 다가왔어요. 총을 가져오려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말렸죠. 위험하니 그냥 두라고요. 그날 밤 식탁에 모인 우리 가족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집을 지킬 개를 키우기로 했죠. 아버지는 그 다음 날 바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 보호소로 향했어요. 든든한 경비견을 찾기 위해서였죠. 아버지가 보호소에서 데려온 개는 시베리안 허스키였어요. 로키라는 이름의 그 개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인상적이었죠. 푸른 눈동자와 회색빛 털을 가진 로키는 늑대를 닮은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집을 지켜줄 개를 데려왔다. 아버지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첫 몇 주 동안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야생동물들이 로키의 존재를 감지하고 우리 집에 접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아버지는 이것이 로키의 강한 위압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 창문을 통해 마당을 바라보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로키가 울타리 근처에서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는데 울타리 너머로는 한 마리의 코요테가 서 있었거든요. 경계를 하거나 짖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로키는 코요테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달빛이 밝은 밤에 일어났어요. 3마리의 코요테가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로키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경계견으로서의 본능보다 자기 보존 본능이 더 강했던 거죠. 아버지가 급하게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러서야 코요테들은 물러났어요. 강한 체력과 늑대 같은 외모가 다가 아니었어. 아버지는 실망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로키의 실패 이후 아버지는 동네 사냥꾼들의 추천을 받아 핏불 테리어라는 개를 선택했어요. 맥스라는 이름의 그 개는 로키와 전혀 달랐죠. 맥스는 처음부터 강한 인상을 주었어요. 근육질의 탄탄한 몸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강철 같은 턱을 가진 맥스는 보는 순간 두려움마저 느껴졌죠.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강한 개가 필요했어요. 야생동물들을 막아줄 수 있는 개가요. 맥스는 확실히 로키와 달랐어요. 낯선 사람이나 동물을 보면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고 영역의식이 강했어요. 밤에는 정기적으로 마당을 순찰하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한 번은 코요테 한 마리가 울타리 근처를 지나갔는데 맥스는 즉시 강하게 짖으며 달려가 그것을 쫓아버렸어요. 이제 야생동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겠어.
아버지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맥스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났어요. 그 강한 본능과 용맹함이 때로는 과도했죠. 맥스는 지나치게 공격적이었어요. 우리 가족 외에는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우편 배달부나 방문객들은 항상 맥스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일어났어요. 이웃집 존슨 씨가 빌려간 도구를 돌려주기 위해 우리 집에 들렀을 때였죠. 맥스는 갑자기 존슨 씨를 향해 달려들어 위협했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재빨리 맥스를 제지해서 다치는 일은 없었지만 그 순간 우리 가족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야생동물을 막아줄 충직한 개지,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개가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결국 맥스는 전문 훈련소로 보내졌어요. 2번의 실패로 우리 가족은 단순히 강한 개가 아니라 충성스럽고 지혜로우며 균형 잡힌 성격의 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2번의 실패 후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진돗개 한국의 충성스러운 수호견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진돗개는 한국의 토종견으로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살아온 품종이라고 해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고 뛰어난 지능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아버지에게 그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진돗개라는 개가 있어요. 우리가 찾던 개일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회의적인 눈빛으로 기사를 훑어보셨어요. 한국? 그 조그만 나라에서 온 개가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덩치도 크지 않잖아. 며칠 동안의 토론 끝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속는 셈치고 한번 키워보자.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도 안 되면 더 이상의 시도는 없어.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한국 이민자가 운영하는 브리딩 센터에서 키우고 있던 수컷 진돗개를 분양받기로 했어요. 작고 귀여운 새끼 진돗개들도 있었지만 아직 선택받지 못한 성견이 된 진돗개를 선택했죠. 저희에게는 당장 야생동물로부터 저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개가 필요했거든요. 하얗게 빛나는 털에 똑바로 선 귀, 그리고 날카롭지만 영롱한 눈빛을 가진 그 개는 첫눈에 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죠. 이름은 어떻게 지을 건가요? 브리더가 물었어요. 순간 아버지의 입에서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진. 품종 이름이 진돗개라며 그냥 진이라고 짓지 뭐. 아버지께서는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진에게서 어딘가 모를 특별한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진이 우리 집에 도착한 첫날,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이 작은 개가 정말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죠. 진은 처음부터 다른 개들과는 달랐어요. 로키처럼 흥분해서 뛰어다니지도 않았고 맥스처럼 공격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신중한 태도로 집 주변을 살피며 모든 것을 관찰했죠. 필요할 때만 짖으며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이 개는 너무 조용해서 문제야. 아버지는 첫 주가 지나고 투덜거렸어요.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 한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진을 의심했지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장작을 패고 있을 때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져 발 근처로 떨어졌어요. 진은 즉시 달려와 아버지와 도끼 사이에 자리 잡았어요. 위험을 감지한 거죠. 괜찮아, 진. 다치지 않았어.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진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게 꽤 영리한 것 같아. 오늘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경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창문을 통해 마당을 살폈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진이 마당 끝 울타리 근처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화가 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그게 밤새 밖에 있었더군. 새벽에 일어났더니 현관문을 긁고 있더라고. 겁이 나서 도망쳐 온 모양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야생동물이 왔다 간 흔적이 있어. 울타리 근처에 발자국이 있더라고. 아마 코요테였을 거야.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이게도 안 되나 봐. 며칠 후 저는 밤중에 다시 한번 깨어나 진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2시간 동안 진은 거의 움직임 없이 어둠 속을 응시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천천히 울타리 쪽으로 다가갔어요. 울타리 너머로 코요테 한 마리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진은 놀랍게도 짖지 않았어요. 대신 낮은 자세로 코요테의 움직임을 주시했죠. 코요테가 울타리를 뛰어넘으려는 순간 진은 갑자기 그림자에서 튀어나와 코요테의 옆구리를 향해 돌진했어요. 코요테는 놀라 뒤로 물러났고 진은 계속해서 위협적인 자세를 유지했어요. 결국 코요테는 물러났고 진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경계를 계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에게 제가 본 것을 이야기했고 그날 밤 함께 지켜보기로 했죠.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이번에는 3마리의 코요테가 나타났어요. 진은 이전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어요. 조용히 기다리다가 코요테들이 울타리에 접근하자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가장 큰 코요테를 향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죠. 저것 봐.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리의 우두머리를 노리고 있어. 영리하군. 진은 무리의 우두머리를 집중적으로 위협했고 결국 그 코요테가 물러서자 나머지 코요테들도 따라 물러났어요. 진은 승리했지만 과도한 추격을 하지 않고 울타리 경계선에서 멈춰서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날 밤 이후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진을 무시하지 않았고 때때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죠. 진이 현관문을 긁을 때면 아버지는 이제 그것이 경고 신호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의 행동이 달랐어요.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갑작스러운 소음에 우리 가족은 잠에서 깼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진의 격렬한 짖음이 들렸죠. 아버지는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이런.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코요테 무리야, 창고 쪽 울타리를 뚫고 들어왔어. 달빛 아래 7마리에 가까운 코요테들이 창고 근처 망가진 울타리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전에 보았던 소수의 코요테가 아니라 완전한 사냥 무리였어요. 진은 코요테들이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갑자기 전혀 다른 전략을 취했어요. 한쪽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돌진하며 코요테 한 마리를 향해 날카롭게 공격했죠. 놀란 코요테가 뒤로 물러서면서 포위망에 틈이 생겼고 진은 그 틈을 이용해 빠져나왔어요. 이제 진은 빠른 움직임으로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며 공격과 후퇴를 반복했죠. 마치 게릴라 전술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진은 갑자기 달려가 닭장 옆에 쌓여있던 금속 양동이들을 향해 뛰어올랐어요. 양동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그 갑작스러운 소음에 코요테들은 크게 놀랐죠. 적애가 소음을 이용하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소음에 당황한 코요테들이 혼란에 빠지자 진은 그 틈을 이용해 가장 앞에 있던 코요테를 향해 맹렬히 공격했고 코요테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버지가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향해 한 발을 쏘자 코요테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도망쳤어요. 진은 그들이 왔던 울타리 틈까지 쫓아가며 완전히 물러가게 했죠.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진을 안아주었어요. 대단하구나, 진. 네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망가진 울타리를 수리했어요. 그리고 진을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이게는 정말 특별해. 아버지가 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단순히 용감한 게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해. 어떻게 상황에 맞게 전략을 바꿀 줄 아는지 놀라워. 가을이 깊어가면서 밤은 더 길고 추워졌어요. 한밤중 갑자기 집 전체가 진의 날카로운 짖음으로 깨어났어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필사적인 소리였죠. 마당 가장자리에 퓨마가 서 있었어요. 그 거대한 몸집과 근육질의 다리, 날카로운 눈빛은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게 했죠.
퓨마는 천천히 우리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진은 집과 퓨마 사이에 서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런 저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인 수컷 퓨마야. 진은 저걸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진은 퓨마의 주의를 집에서 멀어지게 유도하고 있었어요. 짖으며 옆으로 움직이자 퓨마의 시선이 진을 따라갔죠. 진은 서서히 퓨마를 울타리 쪽으로 유인하고 있었어요. 울타리에 가까워지자 진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멈춰서서 퓨마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죠.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엄청나게 강렬하고 위협적인 짖음을 시작했어요.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강한 소리였어요. 퓨마가 진을 향해 뛰어올라 공격을 시도했을 때 진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재빨리 옆으로 피했어요. 퓨마가 착지하는 순간 균형을 완전히 잡기도 전에 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접근해 퓨마의 뒷다리를 향해 과감하게 물었어요. 퓨마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진은 계속해서 위협적인 자세로 퓨마를 향해 짖었고 퓨마는 마치 이 작은 적이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듯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결국 퓨마는 울타리를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네가 우리를 구했어, 진.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몸집의 10배는 될 그 맹수와 맞서다니. 넌 정말 특별한 개야. 그날 밤 이후 아버지와 진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진을 단순한 반려동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진은 가족의 수호자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되었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퓨마와의 사건 이후 7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죠. 진은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충실했어요. 아버지와 진은 더 이상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아침마다 함께하는 산책,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나누는 침묵의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진은 내 삶을 바꿔놓았어. 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집을 지켜주는 개가 아니라 내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존재지.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진이 오기 전 아버지는 항상 긴장하고 걱정이 많았죠. 야생동물의 위협, 이웃들의 이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이 오고 난 후 아버지는 달라졌어요. 더 많이 웃고 더 편안해 보였죠. 마치 진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불안까지도 쫓아낸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와 진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어요. 저기 가는 게 로버트와 그의 그림자군. 사람들이 말했죠. 진은 항상 아버지의 한 걸음 뒤에서 때로는 바로 옆에서 걸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아버지가 진과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간 후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어요. 진의 필사적인 짖음이 이웃의 관심을 끌었고 구급차가 신속히 도착했지만 심장마비였어요.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의식을 잃으셨죠.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어머니는 흐느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마치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진. 저는 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았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진은 조용히 저의 손을 핥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개가 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진의 눈빛은 분명 눈물처럼 보였어요. 다음 며칠은 장례 준비로 바빴어요.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 위로를 전했고 장례식 날짜가 정해졌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더 이상 마당을 순찰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의 빈 의자 옆에서 보냈어요. 가끔 먹이를 먹기도 했지만 예전의 활기는 없었죠. 장례식 날이 되었어요. 몬테나의 작은 교회에서 예식이 진행됐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모두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죠.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의 관을 들고 묘지로 향하는 동안 갑자기 멀리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이 나타났어요. 적에는 목사님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집에 두고 온 진이 어떻게 장례식장을 찾아온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는 집에서 5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고 진은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진은 천천히 행렬을 향해 다가왔어요.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죠. 진은 관 앞에 도착하자 앉아서 낮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담긴 소리였어요.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진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진은 그 후로 관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묘지에서 아버지의 관이 땅에 내려질 때까지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에도 진은 무덤 옆에 앉아 밤이 깊어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진, 집에 가자. 저는 진의 목줄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죠. 결국 어머니가 진을 안아 차에 태웠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어디로 갔을지 알았어요. 아버지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진은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묘지 관리인에 따르면 진은 새벽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어제부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관리인이 말했어요. 밤에는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후로 진은 매일 아침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충성심은 본 적이 없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이 특별하다고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 2달, 석 달,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진은 점점 나이가 들었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날씨가 허락하는 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죠. 주변 마을 사람들은 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종종 묘지에서 진을 위한 음식과 물을 두고 가기도 했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충성이라니. 마을 어르신이 감탄했어요. 이 개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질 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던 해겨울, 진은 평소보다 약해 보였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수의사 선생님은 진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진은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해 특히 추운 겨울날 아침 진은 평소처럼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무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진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조용히 누워 있었죠. 마치 영원한 잠에 든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진은 마지막 숨을 아버지 곁에서 내쉰 거예요. 마치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진을 아버지의 무덤 바로 옆에 묻어줬어요. 작은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죠. 진, 충성의 상징.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우정의 증거. 몬테나의 작은 마을에서 진과 아버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갔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개가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바꾸고 주인에 대한 끝없는 충성을 보여주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요.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종종 그 무덤을 찾아가 2개의 묘비 앞에 앉아 있곤 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과 충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작은 존재가 그토록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었는지를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돗개의 충성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사랑과 용기, 그리고 충성심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거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돗개 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크기나 외모가 아닌 마음의 크기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셨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특별한 존재가 있다면 오늘은 그 소중함을 조금 더 깊이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또 다른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